네, 오늘 방송 상황 유진투자증권 민족화 차장과 동양중금증권 최민경 과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후에 국내외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뉴욕과 유럽 증시가 예상 외로 폭등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국내 증시까지 좀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보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뭐 예상 밖에 너무 큰 폭 상승을 좀 보이는 바람에 일단 뭐 누구나 다 지금 뜻밖이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요. 아니 벙벙하죠, 아직은. 네, 일단 뭐 지금 뭐 매매라고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또 프로그램까지 뭐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충분히 뭐 지수를 일단 뭐 지수 차트를 보면은 일단 코스피 뭐 120선까지 딱 지금 얹혀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끝 마쳤는데 일단 뭐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뭐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네. 뭐 내일 뭐 미국장이 뭐 크게 하락만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뭐 내일 오전까지는 충분히 뭐 추가 상승 가능하리라고 보고 일단 뭐 지난 뭐 10월 달이었죠. 그때 120선 한 1960포인트를 일단 찍고 다시 내려왔었는데 다시 뭐 그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내일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네. 배경이 무엇인가요? 일단 뭐 가장 좋은 건 일단 수급이겠죠. 일단 뭐 최근에 뭐 가장 좀 두드러지게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특별히 일단 외국인들이 뭐 지난 3일 전이었던 일단 만 계약 이상을 선물 순매수를 할 때 어느 정도 오늘 같은 이런 일을 좀 알고 있지 않았었나 뭐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드는데 일단 뭐 외국인들의 특별히 뭐 비차익 쪽으로 좀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뭐 내일도 충분히 뭐 프로그램 쪽에서 뭐 지수 상승 견인을 충분히 이끌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00을 좀 이탈한 상황이 바로 엊그제였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뭐 증권방송에서 12월은 생각보다 괜찮다. 뭐 연말 랠리의 시작 뭐 이런 단어가 갑자기 나오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데요. 그렇죠. 이제 그 장이 이제 그 연말 랠리 이제 12월 달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제 그 오늘 상승이 그 시작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좀 통계적으로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전년도보다 소비가 한 20% 정도 미국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년보다 소비 이제 활동이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경우에, 즉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날 경우에 그 다음 달인 이제 12월 달로 연말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한 65% 이상이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났을 경우에 연말 랠리로 지속적으로 시장은 좋았다라고 이렇게 좀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좀 그런 스토리로 흘러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스토리로 흘러가는 가운데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된 미국과 이제 그 유럽 은행들의 달러 유동성 공급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오히려 그 상승 오히려 더 부추기는 그러한 모멘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는 모두 좀 추가 상승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 자,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삼성전자 얘기 네네.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의 중심은 역시 삼성전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엊그제 모두 SS 출연자께서는 삼성전자를 증시의 바로미터로 보자라고 했는데, 자, 그동안의 직전 사상 최고가가 101만 4천 원이었는데 그것을 갈아치운 정도가 아니라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그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종가 무렵에 이제 조금 밀리면서 장이 이제 조금 그 분위기가 좀 반전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시초가부터 갭상승을 하면서 이제 오늘 종가가 이제 107만 4천 원 이제 그 장중에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그 달러 유동성 공급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 이러한 이제 모멘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에서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만 원대 안착의 필요성 이런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돌파를 해버렸으니까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쪽으로 한번 살펴봐도 이제 기관이 연속적인 매수를 현재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며칠간 이제 외국인들까지 다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베이시스가 그 콘텐고로 이제 개선됨에 따라서 3거래일 연속 이제 약 한 1조 3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유입되는 프로그램 매수 역시 대형주 위주 삼성전자에 충분히 상승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는 역사적 신고가를 썼지만 추후 1분기 실적도 4분기보다 조금 더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좀 비슷한 의견이군요. 삼성전자는 조금 더 시장을 이끌고 좀 내년 초반까지도 같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얘기를 좀 들어봅니다. 자, 오늘의 100만 원은 그러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재상승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텐데요. 자, 이 유럽발 그리고 중국발 호재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유동성 공급 합의를 밝혔는데 그것이 가장 큰 호재였죠.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일단 통화 수합 금리를 일단 인하하는 방식으로 일단 이루어졌는데 네. 일단 뭐 주체는 일단 미국이죠. 일단 미국이 뭐 5개 뭐 국영 은행들과 뭐 통화 수합 금리를 일단 50bp 인하하기로 하면서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까지 이제 그게 같이 좀 공조가 됐는데 일단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투자 심리에 상당히 큰 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뭐 좀 말씀을 그렇군요. 드리겠고요. 네. 이게 뭐 한 나라 국한 뭐 개별 국가들끼리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은 그다지 이렇게 장이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좀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이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조치들이 이제 하나 둘씩 계속 나올 겁니다. 특별히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미국 주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유럽 사태의 뭐 어떻게 보면 핵심 주체인 그 ECB하고 일단 유로존에서 어느 또 다른 그런 통큰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 뭐 흉화적인 지수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그 정책 방향이 아예 지금 선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 준비 인하 차원에서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뭐 그런 글로벌 공조 외에 그 내수 부양까지도 지금 그런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일단 글로벌 수요가 회복됨으로써 뭐 이런 뭐 통화 금리 수합 요구하고 일단은 뭐 글로벌 경기 수요 회복 이런 게 좀 맞물려서 아마 앞으로 뭐 경기가 조금씩 더 살아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민정호 차장께서 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계속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국제공조에 대한 움직임이 우리가 눈으로 확실히 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수 성장 또 회복에 대한 글로벌 성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추가 상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 계속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업종별로 봤을 때 금융과 증권이 참 오래간만에 올랐습니다. 이런 분위기, 유럽발에 대한 안 좋은 분위기를 참 직격탄을 맞으면서 가장 낙폭이 좀 깊었던 업종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하루의 상승만으로 분위기가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굉장히 큰 호재였습니다. 통화 수합 금리를 50bp 인하라고 50bp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100bp에서 이제 50% 인하를 해서 50bp가 된 거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달러 수합 계약도 역시 이제 2013년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점이 하나가 이제 그 유럽 쪽 이제 5개 중앙은행들이 3개월 달러 대출을 이제 무제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 유동성 효과로서 다시 한번 좀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1차 QE, 1차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다시 한번 진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존재하는 리스크를 조금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수준 정도, 그리고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는 네. 벗어났다 이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 호재로서 이제 국내 이제 금융주들, 특히 이제 증권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됨에 따라서 실적들이 지속적으로 좀 악화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적 악화 부분도 있고, 이제 추후에
이제 그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서 프라임 브로커 제도를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그 유상증자를 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만약에 증권주들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유상증자 물량이 오히려 그 차익 실현 매물로 이제 바꿔서 네. 그렇게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증권주들은 이제 그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라기보다는 시장 수익률을 오히려 좀 언더퍼폼하지 않을까라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을 비롯한 금융주를 오늘의 상승을 한번 점쳐봤는데 코스피 대비 추가 상승, 그러니까 추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매수를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아닌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업종 종목으로 갈아타야 합니까? 시장이 이제 대형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금융주도 단기적으로 그 탄력은 조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제 단기적인 탄력을 받아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매도하고 나오시는 편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단기 상승은 유효한데 그때 오히려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유럽에 대한 중앙은행 공조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중국의 이슈를 살펴볼 텐데 지준율 인하 소식이 이게 예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이었죠. 일단 뭐 예상을 뭐 못했다고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되게 상당히 많은데, 네. 일단 뭐 제가 지난 뭐 11월 초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뭐 중국도 어느 정도 긴축 완화 조치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연내 뭐 지급준비율 인하 아니면 내년도에 2012년도 1분기에 아마 금리 인하까지도 충분히 단행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일단 근데 이게 막상 또 현실화가 되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뜻밖이다 뭐 이런 반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상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일단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네네. 예. 일단 뭐 그것보다는 일단은 뭐 그 PMI 지수가 뭐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일단 뭐 안 좋은 것보다는 일단 뭐 2009년 2월 이후에 그런 뭐 기준점인 50을 하회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어제 어느 정도 좀 중국 증시나 국내 증시에 기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뭐 국내 증시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에는 충분히 그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중국 뭐 지급준비 인하를 통해서 보자면은 일단 뭐 유럽 재정 위기를 통해서 일단 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일단 중국의 뭐 수출에 좀 타격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반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경착륙보다는 영착륙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좀 선제적인 조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뭐 12월 안에 아마 한 번 더 저는 추가적인 지급준비 인하를 좀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네. 네. 왜냐면은 중국도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뭐 겉으로는 표시는 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각종 지표들을 보면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다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생산 활동 자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치들이 계속 나와야지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돈이 돌고, 또 뭐 최근에 뭐 중소기업들이 많이 좀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조치가 충분히 뭐 12월 안으로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바로 이 시간이었어요. 그 중국 증시가 3-4% 급락을 나타냈었습니다. 바로 오늘 나올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 그 우려감이 오히려 호재로 다가와서 이런 긴축 완화 정책이 호재로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종호 차장께서는 연내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와 관련한 수혜주들을 우리가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많은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관련 소외주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이제 뭐 철강이라든가 네. 화학, 정유, 기계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중국 역시 이제 그 물가 상승보다는 이제 성장에 이제 초점을 좀 더 맞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 모두 6% 미만으로 이렇게 좀 잡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준율 인하로서 이제 오히려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러한 효과를 똑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측면이 이제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이제 그 긴축의 강도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래 추가적인 중국의 이런 효과는 이제 오히려 중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내수 부양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내수 부양이 이제 글로벌 수요 증대,
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이제 그 글로벌 경기를 이제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 특히 이제 상승폭이 컸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철강, 화학, 정유, 뭐 기계 이런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제 정유랑 이제 기계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글로벌 유동성 리스크가 만약에 이렇게 그 완화됨에 따라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당연히 그러한 풍부한 유동성들이 원자재 시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첫 번째로 이제 그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정유주를 좀 꼽을 수가 있고요. 어허. 더군다나 이제 중국 경기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유주 역시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유주는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중국 긴축 때문이죠. 중국 긴축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오그라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제 굴삭기 시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도산인프라코어로 대표되는 기기주들 역시 향후 이제 중국에서 긴축 완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정유주와 그다음에 기계주를 중국 관련주 중에서 탑픽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정유 기계업 쪽에 관심을 두셨는데 종목으로도 한 가지 꼽아주셨나요? 종목은 이제 그 정유주 중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이 가장 이제 저렴한, 가장 이제 싸게 현재는 거래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기계주는 이제 중국 굴삭기로 대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 두산 인프라코어를 현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장님께서는 뭐 중국에 대한 소비 진작 분위기 아니면 또 지급 준비율 한 단계 더 인하할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자동차주도 또 하나의 또 관심주로 숨겨진 또 중국에 대한 소비 진작, 네. 지급 준비율 인하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근데 자동차는 워낙에 이것뿐 아니라 지금까지 뭐 미국, 유럽에서 이슈들 호재거리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보거든요. 아, 자동차 업종이요? 네네. 일단 뭐 저는 지금 앵커분 의견하고 좀 제가 좀 다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네. 일단 뭐 자동차 너무나 좋았죠. 뭐 3분기까지 앞으로도 4분기 또 오늘도 나온 게 일단은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11월 역대 뭐 글로벌 판매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게 지금 장중에도 좀 나왔었는데, 일단 뭐 워낙 좋은 게 어떻게 보면 또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난 올 그러니까 금주 초였죠. 일단 뭐 자동차주가 조금 약간 언더퍼폼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뭐 자동차주가 딱 뭐 중국이 이번에 지급준비 인하를 함으로써 뭐 수혜를 받고 또 뭐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뭐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수급인데, 일단 제가 뭐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펀드 하나 가입하셨나요? 가입했다가요. 너무 많이 물려서요. 다시 해제했어요. 그러니까 펀드를 가입하신 분들이면 이제 한 달에 한번 자산 운용 보고서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계치로 보면은 뭐 적게 그 편입 비율이 일단 뭐 기간 펀드 내에서는 뭐 한 10% 내외, 또 많게는 뭐 15% 정도 내외로 이렇게 좀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펀드나 아니면 자문사 측에서는 이렇게 랩을 운영을 하는데, 요새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자문사 같은 랩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비율이 거의 20% 후반에서 오늘 어느 모 자문사는 거의 33%까지 편입을 했다고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삼성전자를 필두로 IT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러면 총알이 분명히 좀 필요할 텐데, 그럼 그 총알을 어디서 좀 확보를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자동차 쪽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차익 실현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미 많이 올라서. 네, 어느 정도 좀 그런 좀 시각이 좀 약간 좀 팽배해지고 있는 기관 쪽에서 약간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나 봐요. 예. 일단은 하지만 외국인이 또 있기 때문에 외인 쪽에서 어느 정도 또 좀 자동차 쪽에서 뭐 메리트를 상당히 느껴서 들어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일단 국내 기관 쪽에서는 일단 뭐 자동차가 뭐 올 연말이나 뭐 내년 초까지 장을 이끌 것이다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좀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외국인들을 좋아합니다만 앞서 얘기를 들어봤지만 기관 쪽에서는 약간씩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도 보이기 때문에 그 점도 예의주시하자라는 의견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호재 이슈들이 참 많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네, 워스트 이슈 보겠습니다. 이런 날에, 폭등한 날에 워스트 이슈 보기에도 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죠. 최민기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장이 올랐다라고 무조건 두 손 들면서 좋아하실 것만은 아니라 이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또 폭등을 했고 1900선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체크해야 할 것은 좀 체크해 봐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전일이었죠. 오늘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는 전일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게 미국 주요 은행들의 S&P에서 무더기로 이제 신용등급을 하락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일 문제가 돼서 전일 시장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소문을 들어보면은 가장 신나게 일하고 있는 데가 이제 신용평가사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신용등급 일단 하락시키고 보고. 왜냐하면 이제 2008년도에 이러한 이제 신용등급을 이제 방치해 놓으니라 그 신용평가사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최근 추세는 이제 어떠한 문제점, 어떠한 리스크만 보이면은 일단은 신용등급을 이렇게 하락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이를 살피는 게 이제 어떤 좀 트렌드처럼 현재는 돼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좀 맞물려 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신용 등급 강등설이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로 현재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그 각국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각국의 은행들의 이제 신용 강등과 신용 등급 강등과 그리고 각국 은행들의 이제 이러한 이제 디폴트 문제들 이미 덱시아 쪽에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도 베어 스턴스 이후에 약 한 5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지속적으로 메릴 린치 리만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네. 같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오늘 이제 또 호재가 됐었던 이제 중국 쪽에서 성장률 지표도 충분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준율 인하로서 이제 중국의 정책 방향이 이제 물가에서 성장위주 정책으로 이렇게 그 선회를 했으므로 매분기 발표되는 중국의 성장률과 그리고 유로존 성장률 체크도 한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은 이번에 오늘 발표된 그 시장의 달러 유동성 공급이 원자재 시장으로 어떻게 파급이 되는지 전통적으로 원자재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파급 측면의 네. 효과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워낙 지금 내성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강등에도 좀 많이 끄떡없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대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봐야 할 글로벌 이슈들 또 어떻게 있습니까, 차장님? 일단 뭐 이슈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아직까지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일같이는 뭐 그런 획기적인 뭐 그런 조치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일단 뭐 어제 나왔던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거는 일단 뭐 예측보다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나오는과 동시에 그냥 순응하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일단은 최근에 뭐 대다수 증권사들이 일단 뭐 내년 장 전망치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일단 1분기를 가장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10월 같은 경우에도 뭐 연속 3개월 경기 선행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년 1분기가 어느 정도 좀 최바닥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좀 봤을 때는 일단 뭐 추가 상승은 가능하되 그 상승폭 자체는 일단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네. 정고점 수준이 뭐 1960 중반에서 예. 아니면 주봉상으로 일단 뭐 60일선이 자리 잡고 있는 뭐 한 1970포인트 선에서 일단 뭐 저항선을 일단 잡으시고 매매를 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은 가능하되 1960 정도를 저항선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1900 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할까요? 대응 전략 좀 간단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900포인트 위에서는 저도 이제 일단은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지준율 인하라든가 미국의 이제 유럽은행 그 중앙은행의 공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이시스 개선되면서 이제 프로그램 환매수나 또는 프로그램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시마다 무조건 이제 현금 비중 확보하자. 예. 앞에서 이제 민종화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네. 정거점 수준을 저항으로 잡고 현금 비중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중에 그러한 이제 그 전망에 또 하나의 힘을 실어주는 것 하나가 어제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에서 보시면은 경기 지수라든가 경기 선행 지수 전월 동월비라든가 아니면 그 경기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한국 경기 하락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지만은 상승할 때마다 현금을 마련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민주화 차장님께서도 간단히요? 네. 일단 뭐 저는 뭐 차트를 보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뭐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갭상승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일단 뭐 과거 매매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일단 뭐 갭은 항상 메꾸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갭을 메꾸면서 내려가든지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갭상승이 상당히 지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뭐 추가 상승은 가능하고 다시 한번 좀 갭 메우기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 1분기까지 계속이 될지 아니면 뭐 빠른 시간 내에 뭐 갭을 메꾸면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턴을 할지는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외인이 다시 기조적으로 계속 들어오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서 일단 매매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시청자분께서는 맨날 반등할 때마다 현금화 얘기하니까 개인들이 오늘 팔죠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1900선 중반까지 다가오는데 뭐 지금 적극 사세요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최민규 과장과 유진투자증권 민종원 차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